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가족,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태어난 가족 구성원이죠. 형제, 자매. 이 원가족과의 이별이 삶의 가장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기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족의 단절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과의 단절이 건강한 삶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단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꺼내놓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가족의 일부 혹은 가족 구성원 모두와 소원해진 친구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요, 안타깝다. 그래도 핏줄인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가족 내의 단절은요, 보통 일시적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함께 하기도 하지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원해진 가족 중 한 사람이 관계를 위해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지만요, 갈등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결합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최후의 수단으로 가족과의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크리스마스나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이 완벽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단절된 것에 대해 죄책감과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인 자녀와 부모의 단절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여질 거라는 그 생각이 이미 겪고 있는 고통이나 불편함을 더 증폭시키기도 하는데요. 원가족과 멀어진 사람들을 인터뷰했었습니다. 이때요, 가족관계를 단절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해지고 가족의 단절은 기능적 소외 이상도 아니더라. 말하자면요,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많은 역할들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가족 내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친구들 안에서의 역할, 또 그 안에서도 그 상대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달리해서 상대를 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역할들 중에 하나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저 자식이나 동생, 누나의 역할이 없어진 것일 뿐이다. 물론 때로 죄책감도 들지만 한편으론 지금의 평안감과 이 안도감이 심리적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고 자신을 더 건강하고 자신답게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 그 외의 구성원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세상 자신의 인생에 그들이 개입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가족관계 단절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과의 이별을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공통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단절을 가능한 피하려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 보니 상처와 고통이 더 커진 이후의 결단을 내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그들은 죄책감, 슬픔 등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 원가족과의 이별이 건강한 삶을 위해 아주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단절 후에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분들은요, 이별을 원가족 구성원들로 인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추천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선물이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은 단절에 대한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감정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이 단절이라는 것도 가족관계의 한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자고 했습니다. 혈연이라는 특정한 관계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상처받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지 이런 생각이 이상적 망상은 아닌지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단절은 정상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요, 단절된 관계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결혼한 여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원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일도 허다했거든요. 그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미지로 떠오르는 그림 속의 사진처럼 모든 가족 관계가 우리 삶에서 아주 긍정적이거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작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시작한 단절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이런 기능적인 단절을 경험한 분들은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게 맞지만 가족 모두와 항상 함께 잘 지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이 행복, 안정감보다 슬픔이나 불안을 더 많이 유발한다면 단절은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끊는 것이 당신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절이 항상 마지막 선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이별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요, 더 큰 상처나 피해를 겪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과 건강한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한 그런 단절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결단을 내린 단절이 다른 가족의 성장과 성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때때로 별거는 한 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이별이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슬픔, 그리고 단절에 대한 사회윤리적 낙인에서 또 다른 슬픔을 이중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 관계에 대한 사회문화적 윤리관의 직면에서 가족 단절, 가족 이별에 대해 대화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린 분명히 알기도 하지 않습니까? 별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부모인데 효도해야 된다. 네가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인터뷰 대상자가 이 말을 했더라고요. 너의 엄마는 너의 모든 걸 훔쳐가지 않았을 테니까 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지인이나 친구,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가족과 단절을 결심했을 때 혹은 단절되어 살고 있다면 사회 보편성을 이유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지 말고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친구나 가족이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